또한 1983년부터는 교육위원회가 주체로 참여하는 조선 문화를 사랑하는 히가시 오사카 어린이 모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970년 이후 민족학급 활동을 지속하려는 노력과 성과가 오사카부 지역에서 확산되어 가던 흐름에도 불구하고 민족학급은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1980년대 들어 11명의 민족 강사의 정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후임 강사에 대한 충원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980년 3월에) 한 명의 민족 강사가 퇴직했고 1985년 3월에는 3명의 퇴직이 정해져 있었다. 1984년 12월 2일 제1한국 조선인 아동 학생의 민족교육 보장을 요구하는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다양한 입장을 가진 동포와 일본인 235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은 향후 민족학급 추진운동의 전환점이 되는 역사적인 날임과 동시에 민족교육 촉진협의회, 즉 민초협운동의 출발점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3つありまして、1つは行政との折衝および交渉です。今までは講師がそれぞれの現場を担っておれば済んでいました。しかしながら民族教育の主体は在日でありますから、在日が本来子どもたちの学びを保障させていかなくてはならない。といっても日本の学校現場で在日の指導者が現実にすぐに現れる関われる制度は先輩たちが残してくれた民族学級民族講師しかなかったわけですから、そのことに対して私たちは追い求めました。行政との関係は非常に重要だ大切だと思いまして、教員であった金三文氏と2人で大阪府教育委員会、大阪市教育委員会に要望を持って出かけました。 민족교육 제도 보장을 위해 요청했던 것은 전쟁 직후 설치된 민족학급 33개교에 임용되었던 민족강사 36명의 제도의 원상복귀 조치였다. 실제로는 민족강사가 사망하거나 동포학생 수가 감소한 학교들도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요구는 당시 남아있던 10개교 11명에 대한 후임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それぞれ学校現場に行って学校として要望を出すだけではなく、実態を作らないとダメだと説明し、署名とか保護者の声を学校側に伝えるような仕組みを作った上で、大阪府教育委員会には正式には交渉を通じて要望しました。毎年1回年度末の平日の午後ですが、当初は20数人足らずの参加者でしたが、後には保護者や教師、教員も参加していただき、200人近い参加を見る行政交渉となりました。 민족협은 1987년부터 50주년이 되는 1998년까지 매년 4월 24일을 기념하며 민족교육의 중요성을 호소하기 위하여 한신교육투쟁 기념 집회를 열었다. 그리고 50주년 이후에는 민족교육 네트워크라는 단체로 확대 개편함으로 일본인도 함께 협력하여 민족교육을 발전시켜 나가는 활동을 시작하였다.